현재 독일 경제 상황은 어떻게 회복 조짐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안 좋습니까? 독일 경기는 지금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고요. 네. 올해도 성장률이 0.3% 정도면 사실 거의 0% 성장률이죠. 이 정도로 성장 분위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독일이 이렇게 저성장을 거치고 있는 이유는 복합적이죠. 공급망 관련된 충격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고물가 분위기를 이제 형성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럽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속하게 인상하면서 독일의 대출이라던가 기업 투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중국 수출이 줄었다는 거, 이런 점도 독일 경제가 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 경제를 보면은 한국하고 경제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일단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 중에서는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많은 강성 수출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하죠.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과 유사한 점이고요.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독일 경제가 지금 성장률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하고 러시아와 간의 경제 관계는 매우 긴밀했습니다. 네. 사실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거는 사실 냉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 당시에 서독이죠. 그리고 사실 미국하고 소련은 그 당시에 이데올로기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 면에서 대척을 하고 있었고, 사실 경제적 교류도 별로 없었는데 서유럽 입장에서는 소련하고 거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소련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한다는 거는 소련도 서유럽에 굉장히 의존적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서유럽도 또 경제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일종의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70년대부터 천연가스를 소련으로부터 수입을 해왔어요. 메르켈 총리가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독일 총리가 되는데, 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 아닙니까? 네. 러시아와도 유창했고 푸틴하고도 적절하게 좋은 관계 구축하고 있었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 독일은 러시아를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바로 들어오려고 노드스트림 1, 2도 개통을 하고요. 이런 거였죠. 그러던 것이 이제 갑자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제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유럽 연합 차원에서는 러시아와의 이제 에너지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독일 경제에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죠. 결국 메르켈 총리의 러시아 의존이 지금 독일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 러시아와 유럽 관계와 지금의 러시아 유럽 관계가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러시아가 호전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유럽 차원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원이었었고, 오히려 러시아와 에너지 관계를 잘 구축함으로써 중동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에너지 리스크들,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독일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반면에 원전은 좀 줄이고, 이제 이런 것이 독일의 이제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지정학적 갈등에 의해서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이제 나갔던 거죠. 사실 2000년대 중반에 노드스트림을 독일이 러시아와 함께 건설하고자 했을 때 미국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러시아에 너무 의존적이게 된다. 이제 이런 거였죠. 근데 독일 산업계에서는 또 이거를 또 옹호하는 주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왜냐하면 지정학적 갈등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게 제일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경쟁력의 이제 일종의 한 비결이라고 할까요? 한 부분이었죠. 그러던 것이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갈등에 의해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 독일의 그 에너지 정책에 대한 판단, 여론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메르켈 총리가 16년 동안 독일 총리직을 수행을 했어요. 총리직 마칠 때 독일 여론으로부터 제일 성공적인 총리였다, 이런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과연 당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는 게 현명한 선택이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메르켈 총리는 답변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네. 답변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서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거의 뭐 단절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부터 많이 수입을 하냐면 미국으로부터 많이 수입을 하고요. 또 네. 중동 국가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죠. 그리고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유럽의 산유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입하는 거 계속 늘리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락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독일 여론이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사실 생계가 어려워지는 독일 시민 입장에서는 기성 정당에 대해서 이제 지지를 철회하고 뭐 극우 정당에 대해서 지지를 더 한다던가, 왜냐하면 극우 정당이 이런 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됐거든요. 뭐 이런 변화가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성 정당이 고물가, 실업 문제, 그다음에 이민 난민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극우 정당 같은 경우는 뭐 강력한 난민, 이민 통제 정책 이런 걸 통해서 생활고에 지친 일부 독일인들이 가슴이 시원해지게 되는 뭐 그런 해결책들을 막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들이 집권하지는 못했지만 이 정당들의 지지율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특히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최근 중국 경제 부진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현재 상황도 계속 그런 상황입니까? 사실 독일하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굉장히 긴밀합니다. 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한국도 중국에 대해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독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그 수출이 증가하는 비중을 보면 한국보다 독일이 더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GDP의 한 3%에 해당하는 게 대중국 수출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어떤 통상 마찰이 이제 많았지만 독일 입장에서는 중국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거대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죠. 미중 무역 마찰이 있으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어려워지고요. 중국이 코로나19 동안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너무 세게 했죠. 그러면서 중국의 내수가 위축이 됐었고요. 중국 경제 구조 자체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독일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독일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이죠. 독일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게 상징하는 거는 어떤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유럽 경제에 있어서 어떤 공장 같은 곳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독일 경제가 유럽 연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도 높고 산업 구조도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전체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성장력이랄까 할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독일이고요. 독일 경제의 성장률이 올라가지 않는 한 전체 유럽의 성장률이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견인 효과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충격, 그다음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요 감소 이런 것 때문에 독일 경제가 지금 어려움 겪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중반 정도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다시 인하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기업의 대출 여건이 개선될 것이고 다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독일 경제가 좋아질 여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독일은 수출 지향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높아져야지 독일 경제도 성장이 높아집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럽 전체 경제를 어느 정도 견인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겠죠. 지금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상황이 독일 경제한테는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거죠. 미중 갈등은 계속 심화될 것이고 중국 경제는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그럼 독일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전망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독일의 대중국 수출은 급격하게 늘어나기보다는 서서히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독일의 대미국 수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 중심에서 미국 중심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대중국 수출이 갑자기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뭔가 핵심 기술에 있어서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이건 국가 간의 여러 가지 경제 안보 때문에 공급망
조절, 재조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범용 제품에 있어서는 이거는 여전히 국가 간의 무역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독일과 중국이 갖고 있는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양국 간의 범용 분야의 무역은 계속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분야는 오히려 또 증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독일의 대중국 수출이 서서히 줄어는 들겠지만 그것이 뭐 급속하게 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